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HLB 시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움직임이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몇 가지의 생각을 좀 전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HLB는요, 최근에 이 추세에 있어서의 각도가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초반에 있었던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8월 5일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타났을 때의 저점과 바짝 최근의 저점까지 이어서 쭉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추세의 기울기와 각도는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보시면 최근에 어제 오늘 음봉이 연속적으로 두 개가 발생하고 있죠. 물론 음봉 두 개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지금 뭐 때문에 더 답답함을 느끼냐면, 첫 번째로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뭔가의 뚜렷한 색깔이 없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도 없고, 수급도 굉장히 메말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유한양행이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은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HLB는 못 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말고는 지금 뭐 특별하게 우리가 주가가 못 가는 거에 있어서 엄청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냥 차분하게 조만간 큰 상승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큰 상승을 앞두고서 시세가 올라오면 어쨌든 여러분들 매도를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매도를 해서 익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익절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냥 고민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어떻게 올랐을 때 나는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길 거다라는 미리미리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가 노출이 되고 그 당일에는 결과값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이 잡혀 있을 때 그 이전에 움직이는 시세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미리 구상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오를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결국에 주식이라는 거는 잘 팔아야지만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수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잘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는 좀 하고 있다, 혹은 매도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발송됩니다. 어제 연락 주신 분들은 이 전략서를 못 보내드렸어요. 오늘 장 끝나고 이제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제 발송을 해드릴 건데, 제가 과거에 5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HLB 투자 전략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점 하한가 두 번이 뭐 때문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최근에 FTA 이슈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되는지 등등 이렇게 11페이지짜리 전략서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 주가 상태 점검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하한가 두 방 맞았을 때 이때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극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좋아 보임이라고 제가 분명히 적어드렸죠. 이슈 대비 다소 과한 하락을 보인 것은 분명하다. 약물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관점을 유지하는 게 옳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된다 라고 적어드렸죠. 고점에 물린 분들도 평단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셔라. 평단가 계산기 요거 누르면 이제 연결이 되게끔 세팅을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를 했을 때 75,000원 이하로 평단이 맞춰질 수 있다면 빨리 지금 즉시 추가 매수를 진행할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단기 대응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저점을 5만원, 55,000원 요 정도 한번 기준 잡고서 매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적극 진행하셔라. 그래서 하한가 두 방 때려 맞았던 이 시세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매수를 못 하셨을 겁니다. 저런 하한가 두 방에서 깡 따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폭락이었기 때문에 매수가 사실상 쉽지는 않았겠지만, 반대로 그러면 급등과 폭등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욕심만 내리면 충분히 수익 다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매도할지, 또 고점을 어디까지 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작성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HLB 주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의견을 공유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제가 책임져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이 HLB를 들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지금 HLB를 전망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거구나 라는 거를 제가 그냥 혼자 기록하고 쓴 건데 그냥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HLB 주주님들 중에서 참고를 해보실 분들은 편안하게 저에게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조금 자료가 지저분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한 거니까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또 추후에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볍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본론으로 또 들어가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핫했던 유한양행 알테오제는 강한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HLB가 안 가니까 대중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니 이거 진짜 가능성이 있는 거 맞냐? 이러다가 또 브레이크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 모두 다 각자 제각각 때가 있고 또 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우려들이 시장에서 지배하고 있다면은 지금 주가 상태가 현재 이런 상태일 수가 없어요. 걱정되는 게 많고 정말 실패할 것 같고 이러한 우려감들이 많다면 이때 한가 두 방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리미리 던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과를 알고 던지는 게 아니라 나는 결과를 그냥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매도할래 해가지고 미리 매도하는 주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도 그렇게 많이 플레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을 계속 들어 올리고 있고 시세가 결집되고 있기 때문에 한 방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한 방이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정말 재수없게 하방으로 한 방이 나온다? 이거는 추세를 크게 깨버릴 수가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하단에 강한 매물대 구름대가 또 받쳐주고 있는 중이고 장기 이평선과에도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고 이 구름대를 뚫고 내려오더라도 또 그 뒤에 강한 지지라인을 해줄 수 있는 장기 이평이 조금 러프하게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상태는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 시장 때문에 거래가 좀 활발하지 않은 점과 상대적으로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이 먼저 자기들만의 개별 이슈를 가지고 움직임을 좋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LB가 좀 답답한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쟤는 가는데 나는 왜 안 가? 이거는 그냥 욕심인 거예요. 그냥 다 때가 있는 거고 LB는 LB대로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자, 더불어 주가 상태도 최근 들어서 가장 밸런스가 좋고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까지는 일단 좋은 흐름이에요. 물론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당장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거는 그 변수대로 또 빠르게 판단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밸런스 있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종목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제각각 그들만의 이벤트가 있는 건데 HLB도 HLB의 순번을 그냥 대기하시면 돼요. 너무 다른 종목과 비교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가 컨디션에서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저는 정배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정배열인 상태와 역배열인 상태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많은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결국에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버는 구조에다 배팅을 합니다. 물론 선수분들은 공매도라든지 일부 숏이라든지 파생상품 숏이나 풋 배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ETF나 ETN 가지고 인버스를 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께서는 정배열에다가 배팅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주가가 정배열 상태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이 정배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조금 함정에 빠지시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또 HLB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정배열이라는 것은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고, 역배열이라는 거는 우하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 많은 분들이 또 정배열에서만 매매를 해라, 그래야 주가가 이런 식으로 파동을 치더라도 결국에는 오르는 방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려도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정배열이라는 단어는요, 이동평균선에서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자, 5일 이평선, 뭐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240일 이평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5일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10일이 따라가고 그 밑에 20일이 따라가고 뭐 120일이 따라가고 240일이 따라가요. 이런 식으로 단기 이평선이 위에서부터 쭈루룩 밑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정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5일 이평선이 맨 아래, 그 다음에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런 식으로 단기 이평선이 가장 아래에 있으면서 밑으로 내리꽂고 있는 것을 역배열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정배열일 때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은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그렇기 때문에 5일 이평선 그러면은 5일 동안의 종가에다가 점을 찍어서 쭉 이렇게 이은 게 5일 이평선이에요. 자,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이렇게 정배열과 역배열로 나열이 되려면 이평선이 꺾이면서 방향을 잡고 배열을 다 이렇게 액션을 취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 볼까요? 60일 이평선은 60일 동안의 종가를 이어서 이 점 60
60개를 이어서 만든 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주가가 빡 움직였다 해서 60일선이 다이나믹하게 크게 움직이나요?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살짝 꼬리를 움직일랑 말랑 이런 느낌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빠르게 정배열과 역배열을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배열과 역배열을 큰 틀에서 장기적인 파동을 살펴볼 때 참고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정배열과 역배열이 안정적으로 배열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래도 정배열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스마트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주가 파동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자, 이 구간을 정배열의 구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매수를 해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을까요? 추세가 전환이 되는 이 초입 구간을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정배열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는 절반 이상 왔을 때부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배열인 걸 확인하고 배팅을 하면 이만큼밖에 수익을 못 냅니다. 하지만 이거를 초반에 잡을 수 있다면 수익을 배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배열보다 빠른 지표가 있습니다. 혹은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는 정배열에서 매매를 해야 유리한 건 사실인데, 그러면 이걸 빠르게 캐치하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활용을 해보시겠냐, 이겁니다. 몇몇 응용이 있기는 한데요. 대표적으로는 224일 이평선이나 혹은 240일 이평선을 활용을 해보십시오. 5일, 20일, 60일, 120일 이거 다 펼쳐놓을 필요가 없어요. 뭐 골든 크로스니 뭐 이런 것도 당장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배열보다 빠른 시세는요, 딱 224일과 240일 이평선만 놓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빨간색 라인이 224일 이평선이거든요. 작년 11월에 거래대금을 발생하면서 장대양봉으로 224일선을 돌파하고 나서 해당 부근에서 지지점을 좀 확보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 뒤부터 이제 주가가 대세적인 상승으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중간중간에 보이시는 것처럼 224일선을 지지로 활용하고 지지로 활용해요. 그러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엄청난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보여간 거죠. 이게 바로 정배열 초입이라는 거예요. 자, 이만큼 상승이 나타났는데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배팅을 하실 거면 굉장히 늦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정배열로 입혀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5일, 20일, 60일, 120일, 224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정배열로 확실하게 자리를 잘 잡아주고 인식할 수 있는 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시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돌파하는 첫 시점은 여기다. 근데 정배열로 만들어진 걸 확인하고 들어가려면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주가 차익 시세만 놓고 보더라도 50%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50%의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배열이 만들어지는지 아닌지 확인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224일선 하나만 돌파를 했을 때 바로 접근을 하셨더라면 어때요? 바로 수익이 먼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역배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4일선 주가가 밑에 있다가 돌파할 때는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반대로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위에서 머무르다가 이 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것도 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24일선을 돌파해서 위에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 깨고 내려올 때는 또 대세적인 우하향, 다시 뚫고 올라오니까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죠.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어떻습니까? 224일선을 깨고 다시 한 번 더 깨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하잖아요, 또. 그쵸? 자, 그래서 224일 이평선을 밑에서부터 위로 돌파해서 올라올 때는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 자,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24일선을 깨고 내려오는 시점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타났었죠. 역사적인 신저가까지 찍어놓고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24일선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 중간에 잠시 주가가 쉬었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거는 정배열 초입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24일선을 돌파하는 시점으로부터는 대세적인 상승, 그리고 또 224일선을 깨고 내려올 때는 큰 하락, 다시 돌파해서 올라올 때는 또 상승 랠리, 그리고 1년 전 시세를 보시면 깨고 내려와서 지금까지 하락을 보이다가 이제 반등을 또 시도하고 있죠. 224일선과 이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돌파하면 다시 또 정배열의 흐름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일목균형표의 음운 밑에 있는 주가와 224일선 밑에 있는 주가는 역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역배열에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일단 매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혹시나 물려있는 종목이 이렇게 파란색 구름대가 좀 상대적으로 많고 파란색 구름대 밑에 시세가 있고 또 224일 이평선 밑에 시세가 있다면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돌파가 좀 시도가 됐었지만 결국에 다시 깨고 내려오면서 다시 또 우하향 추세를 타고 있죠.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24일 이평선 굉장히 중요한 지표니까 여기도 보시면 깨고 내려올
내려올 때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2년 넘게 하락을 보였었죠. 이런 거 꼭 참고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음운과 224일 이평선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이걸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HLB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은근히 보수적인 성향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또 느긋하게 종목을 좀 보유하는 것이 성격과 성향이 잘 맞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오랜 시간 또 투자를 해오시고 저렴할 때 또 깡 있게 한 번씩 매수를 질러서 안정적으로 또 끌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 검색식이 딱 여러분들에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부터 제가 HLB 주주님께만 무료로 배포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낙폭과대라는 것은 고점 대비 많이 빠졌는데 바닥권에서 반등이 시작된다.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너무 저렴한 위치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소형주나 테마주가 아니라 가치주이고 우량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닥에서 최초로 딱 포착되면 여러분들은 거의 발바닥 각질에서 매수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무난하게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30% 정도의 수익은 그냥 꽁으로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오늘자 기준으로 검색해도 뭐 어제랑 비슷한 종목이 뜰 것 같긴 한데요. 화면 우측에 이쪽 보시면 주가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바닥에서 이제 추세를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상승 랠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나 LG 보세요. 오늘 같은 날 이제 딱 포착이 되죠. 포스코 퓨처엠도 딱 이런 식으로 고개 이쁘게 들고 장기적인 추세 돌파하려고 이제 폼 잡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은 밑에 있는 주가와 224에서 밑에 있는 주가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배열을 벗어나는 그 초입 신호를 또 한 템포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검색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절대 잡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장기 입형 돌파하죠? 오늘이 지금 첫 돌파잖아요. 이런 애들을 이제 빠르게 공략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을 가지고만 매매하시면 솔직히 여러분들 욕심 안 내고 20-30%씩 수익 관점으로 꾸준하게 회전율 높여가면서 매매하시려면요, 이만한 검색식 없습니다. 이거 진짜 수백만 원에 판매를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검색식이에요. 충분히 뽕을 다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고 저도 실제로 이걸 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거 아무나 초보자들도 다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검색식을 사용해서 매매하는 게 누구는 뭐 성향이 맞을 수 있고 누구는 또 성향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쿨하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2천만 원만 가지고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천만 원으로 아까 보여드린 그 검색식으로 30%씩 수익을 낸다면 4번 정도만 반복해서 수익을 내면 2천만 원이 5,7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8번 정도면은 1억 6천이 됩니다. 10번이면 2억 7천이 되거든요. 물론 이 기간을 저는 회차당 한 개 분기 3개월 정도로 기준을 잡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2-3주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은 거고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기 조건들이 또 다 있어요. 이런 걸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평소에 투자하시던 거 그 이상의 굉장히 또 큰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마음 잡고 제대로 한번 이렇게 체계적인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자료 다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당장에 뭐 돈 주고서 정규만 가입하세요 그럼 안 하잖아요. 스스로 제대로 마음 먹고 혼자 독립해서 정말 훌륭한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누군가의 노하우를 얻어가서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에 접목시켜서 또 큰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또 진정성 있게 정보를 드리는 전문가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그냥 퍼드릴 테니까 가져가 보시고,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성과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물론 중간에 손절한 종목들도 있지만 손절을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손절이 필요하면 손절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또 HLB 같은 주력주급 종목들은 비중을 절반 정도라도 실어서 수익금을 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단타는 단타대로 또 수익금이 크고요. 핵심 주력주급 종목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또 비중 크게 실어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평균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는 30% 이상을 무난하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이 검색식과 이 투자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금방 뭐 억대, 10억대 자산을 만들 수 있어요.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또 패키지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파일을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정보를 드리는 게 저의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추천주를 무료로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어쨌든 평생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평생 돈 벌 수 있는 기술과 무기를 하나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정도까지만 이렇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